사람들이 즐겨 찾는 서울의 한 약수터. 물 좋기로 소문난 이곳의 약수는 지하 120m의 안반수다. 지하수 관정 속을 들여다보니 귀뚜라미가 발견되다. 이 등산객들은 그걸 모르고 떠가고 좋은 물이라고 해서 떠가고 그렇게 먹었던 상태죠. 오염의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지하수 폐공. 지난달 감사원에서는 이와 같은 폐공이 적어도 100만 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비상시 사용하는 민방위 급수시설의 지하수는 절반이 못 먹는다는 통계다. 불과 30-40여 년 전만 해도 마을 곳곳엔 우물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그 다음으로 이용한 것이 펌프. 불편한 두레박 대신 펌프가 등장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지하수였다. 지하수는 바래진 옛 사진에서나 볼 수 있는 과거의 모습일까? 한국인의 식수에 대한 통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수돗물을 먹고 있지만 적어도 350만 명 정도가 지하수를 주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2005년 1월) 경상북도 청도의 한 마을에 식수난이 발생했다.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먹는 물을 구하러 다녀야 했다. 1km 이상 떨어진 이웃 마을에서 물을 길어오는가 하면 힘없는 노인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먹어야 했다. 그동안 먹던 물이 못 먹게 된 것이다. 주 식수였던 이 물은 허드렛 물로 전락해버렸다. 검사하기 전에 이것도 팠는데 얼마 안 됐는데 물 괜찮고 이 값이 팠는데 파놓고 먹으니까 또 안 됐다 하네. 한 20년 이상 이 마을에 먹는 물에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 마을 공동급수시설은 120m의 지하수였다. 겉으로 보아 별 이상이 없어 보이는 지하수 시설이지만 만든 지 불과 2달 만에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초에는 합격을 했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거의 2개월 경과된 후에 재다시 수자일 검사를 의뢰했는 결과 불합격 판정이 나와주고 수질 검사 결과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의 4배 가까이 검출됐다. 질산성 질소는 피부에 청색 반점을 일으키는 청색증을 유발한다. 화양읍 보건소에서는 마을 곳곳에 널려있는 퇴비와 비료를 지하수 오염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과수원 농사를 짓고 있었다. 충남 홍성군 결성면 용동마을. 이 마을 역시 지하수가 주 식수원이다. 이곳의 물도 질산성 질소와 대장균에 오염된다. 17가구 가운데 10가구가 음용수 불가 판정을 받았다. 올해 70살의 김복환 씨는 뇌졸중에 퇴행성 관절염까지 2가지 병을 앓고 있다. 오염된 물이란 걸 알지만 할 수 없이 먹고 있다.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생수를 구입할 여력도 없고 먼 데서 물을 길어올 처지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물을 그냥 드세요? 예, 그냥 먹어요. 아니, 물이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알지요. 네. 예. 근데 왜 그냥 드세요? 아, 그냥 먹어야지 어쩌요. 저 정수기도 안 넣고 생수도 이 몸으로 사다 먹을 수도 없고 아무데도 가지도 못해요. 이렇게 갇혀서 살지. 농산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정진석 씨 부부. 4년 전부터 정진석 씨는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다. 마을에는 정진석 씨 외에도 피부병에 걸린 주민들이 생겨났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긁어할 정도로 여기가 심하게 간지럽군요. 네? 거기뿐이 아니고 온몸이 다 그래요. 온몸이 다 그렇다고요? 저 언제부터 이런 증이 다 나타났어요? 폐수 처리장 오면서부터 막 그런 것 같아요. 그전에는 괜찮았어요? 예, 그전에는 괜찮고. 마을 사람들이 피부병과 지하소염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축산 폐수 처리장이다. 그러나 이곳의 입장은 주민들과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폐수 배출형 기준이 법적으로 이제 맞춰지는 그런 상태로 계속 방류하기 때문에 그 우리 이 오염원이라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홍성군 축산 폐수 처리장과 주민들의 공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무런 대안 없이 주민들은 오염된 물을 그냥 먹고 있다. 충남 연기군의 한 마을. 언제부턴가 이 마을 사람들은 암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김숙 지세는 내의분이 타동하셨어요, 암으로. 그러고 그 밑에 양성수가 위암으로 로제 추정 놓이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최동기 씨가 위암, 또 그 뒤에 김성태 간암, 여기 김숙기 씨가 후두암. 8년째 위암 투병 중인 양승수 씨. 태어나서부터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요즘 들어 농사일이 부쩍 힘겹다. 그는 자신의 병이 그저 건강관리를 잘못한 탓이려니 생각했다. 밥 먹지 많지더라고. 조금 한 번 먹고 그 그릇에 진짜 소스 내려가도 안 하니까 이게 밥 한 숟갈 한국에 먹으려면 뭐 20-30분 먹어야 한국 먹어요. 치료는 어떻게 치료도 암만 저기 3년간 약 먹었는데 그거 생각했어요. 같은 마을 조중훈 씨 역시 위암을 앓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본인 말고도 암 환자가 집안에 3명이나 있다는 것이다. 아버님께서도 지금 돌아가셨다고요? 암으로. 무슨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그리고 또 집안에 또 누가 있어요? 형수. 형수는 또 어떤? 몰라, 이름도 이상하더라고. 지수도 투병 중이고 지금. 마을 사람들은 말을 잃어갔다. 양승수 씨의 부친은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병보다는 아들의 위암 투병이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1년 전 아내와 사별한 이창희 씨. 그의 아내는 위암이었다. 아내와의 사이가 각별했던 그는 하루하루가 무료할 뿐이다. 이왕 병이 나서 이제 세상을 뜬 거고 그냥 그런 게 보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몇 년 동안이나 고생하셨어요? 1년. 최근 7년 동안 원성리 24가구 중에 13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다. 한 가구에 암 환자가 둘인 경우도 있었다. 마을 앞 600m 지점에는 안티몬 공장이 있었다. 1978년에 문을 연 이 공장은 중국에서 안티몬 광석을 수입해 난연제로 쓰고 있었다. 불에 타지 않는 안티몬 성질은 각종 전자, 전기 제품의 중요한 원료가 된다. 그렇다면 안티몬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예, 안티몬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보면은 비소와 유사한 그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암성 물질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고요. 한 정유 회사에선 산화 안티몬이 생명과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산부는 미성수가 출산이나 자연유산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국내 의학 관련 자료에서도 역시 안티몬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가 실려 있다. 미국 뉴욕시 보건국의 한 보고서에서도 안티몬은 비소와 비슷한 통증을 보이며 100mg을 복용하면 치명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 안티몬 공장은 문을 연 지 27년이 지났다. 제작진은 이 회사에서 일을 했었다는 사람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여기를 사가지고 이쪽에다 매립을 시작한 거죠. 그는 자신이 직접 인원에 엄청난 양의 안티몬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증언했다. 사실 저도 죄인은 죄인이죠. 그런 면에서 원인인데 제가 거의 다 매립했다고 봐도 되죠. 직접 하셨어요? 예. 제가 경운기로 그 당시 경운기밖에 없었으니까요. 경운기로 다 끌고 매립을 했습니다. 그걸 누구의 지시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는 뭐 공장장님이죠. 뭐. 마을 옆을 흐르는 개울가. 안티몬을 매립한 쪽의 물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안티몬 성분이 침출돼 시뻘겋게 변해 있었다.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의 시료 분석 결과 이 물에서 WHO 기준의 2배인 17mg의 안티몬 성분이 검출됐다. 안티몬 매립의 여파는 마을 곳곳에서 나타났다. 예. 결국은 이렇게 접고 떠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3년 전 한 주민이 마을 앞에서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 1억여 원의 시설비를 투자했다. 그러나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아야 했다. 버섯이 병에 걸려 그냥 버리기 일쑤였다. 예. 사실 이물 뭐 먹고 있는 거죠. 이물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여기는 다 지하수니까요. 이런 물 지금 먹고 있는 거라 다를 게 없다고 해서. 지금 이런 물 먹고 있다고요? 예. 관정 속의 거름 장치에서는 안티몬 냄새가 심하게 났다. 예. 근데 이런 상황인데 지역 주민들은 왜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시죠? 예, 그 당시 여기 들어오면서 이제 그 문제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좀 그 입막아줄 사람들한테 달달이 월급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나간 걸 알고 있어요. 2004년 8월 충남 녹색연합에서는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작년 그 우리 녹색연합과 지역의 전문가들이 그 안티몬 오염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역시 충남도에서도 이 문제를 받아들여서 그 자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충남대학교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과 토양 시료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여러 지점에서 안티몬이 검출됐다. 사업장 주변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2개 지점에서 안티몬이 7.6 ppb, 3.2 ppb로 검출되었습니다. 시료 분석 결과 하천수에서 17mg, 폐기물을 매립한 논에서 높게는 270mg, 공장 바로 앞 인근에서 14mg, 문제의 마을 지하수에서도 안티몬이 검출됐다. 원성리의 물과 흙은 안티몬에 오염돼 있었다. 지하수는 우리나라 농민의 주 식수원이다. 그러나 각종 오염원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농촌 지역의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로 답답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그 농촌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지하수 외에는 식수로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물은 순환한다. 바다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땅속으로. 다시 땅속의 물은 바다나 하늘로 간다. 이것이 물의 순환이다. 그 중에서도 지하수는 그 유동 체계가 1000년, 길게는 만년까지 가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지하수야말로 가장 깨끗한 청정수라고 한다. 지구상의 물은 바닷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하수는 빙하를 제외하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담수 자원이다. 도시의 지하수는 어떨까? 약수터는 도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수돗물 대신 먹는 물을 해결하는 곳이기도 하다. 2004년 1월, 이 약수터는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질산성 질소와 대장균이 검출된 것이다. 그러나 인근 시민들은 여전히 이 물을 즐겨 먹고 있었다. 뜨죠. 물 뜨고 드시기도 하시고. 저기 밑에서 밥 드시거든요. 여기 많이 이용들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 물이 수질검사, 그러니까 음용수를 부족하다는 건 모르시나요? 아니면 10년을 먹어도 여지껏 안 죽고 살았다고. 또 다른 약수터. 내시경 촬영을 해보았다. 관정 상부에서 귀뚜라미가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지하수를 만나는 심도 30m 부근에선 각종 유기물질과 귀뚜라미 사체가 물 위에 떠 있었다. 검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인근 주민들은 이 물을 깨끗한 물로 생각하고 먹었다. 이 등산객들은 그걸 모르고 떠가고 좋은 물이라고 해서 떠가고 그렇게 먹었던 상태죠. 2004년 환경부 전국 약수터 현황 조사 결과 15.3%의 불합격률이 나왔다. 약수터가 오염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 보고서에서도 나오고 국정감사니 이런 그런 감사에서 다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가 스스로 다 검사를 해서 오염된 것들은 다 폐쇄를 하고 있지만 오염된 정도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죠. 전국엔 120여 곳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상수도 설치가 어려운 곳에 있다. 그리고 상수도를 쓸 경우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휴게소들은 지하수를 선호한다. 이용객의 식수는 정수기를 설치해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용수는 지하수를 바로 끌어들여 이용하고 있다. 지하수 관정에 대한 내시경 촬영을 실시했다. 좀 넘었는데 많이 보이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오염 유기물질들이죠. 이런 오염 유기물질들은 예를 들어서 뭐 지표상에 오염물질이 지하수공을 상부를 통해서 유입돼서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눈에도 오염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휴게소에선 정수 과정을 거쳐 이 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수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용객들은 오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대전시 둔산동의 샘머리 공원.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이다. 특히 이곳에서 나오는 물은 수질이 좋은 것으로 소문나 멀리서도 찾는 이들이 많다. 그리고 주민들은 운동이 끝난 후 이 물을 즐겨 마신다. 이곳의 지하수는 민방위 급수시설로 비상시에 수돗물 대신 사용하는 것이다. 국가 소유의 민방위 급수시설은 전국에 1,400여 곳이 있다.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잠금 장치는 의무사항이다. 대전시 동구의 비상급수시설. 이곳은 중금속인 망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비상급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잠금장치도 돼 있지 않고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다. 거기서 모두 그냥 뭐 젊은 사람들은 와서 열무도 씻어가고 여름에 상추도 거다 씻고 모두 떠다 먹고 수돗물 안 먹고 그놈 떠다 냉장고로다 먹고 그랬어요. 그래요? 요즘 못 먹게 되니까 어떠세요? 좀 아쉽지. 대전시 동구청은 수질이 악화되자 음용수였던 것을 생활용수로 전환시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점이 비상급수시설 관리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임을 지적한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민방위 급수정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이 물이 음용수로 부적합하고
생활용수로 적합하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와서 음용수는 다른 지역에 가서 물을 이용하고 생활용수는 이 물을 이용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 주민들이 생활용수도 여기서 이용하고 음용수도 이용하고 그런 한 곳에서 두 가지 다 해결하는 그런 민방위 급수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그 기준은 음용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전시 대덕구의 한 중학교. 이곳의 지하수 역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곳이다.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곳의 물을 학생들은 몇 해 전까지 그냥 먹었다. 그리고 학교 관계자 어느 누구도 학교 지하수가 비상급수로 지정된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민방위용수, 음용수 부적합률을 보면 그 절반 이상이 먹지 못한다는 통계다. 동남아의 쓰나미나 지진으로 일어나는 사실을 봤을 때 항상 비상시를 대비한 체계는 이거는 최단시간에 시설 개선과 체제를 갖춰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 지하수 오염의 주범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60-70% 이상이 하수구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신도시 분당구의 하수구 상황을 알아봤다. 불과 2m도 들어가지 않은 지점에서부터 이상이 발견됐다. 하수관 이음부 불량. 이음부가 불량하면 하수가 그 틈새를 거쳐 토양 속으로 스며들게 된다. 물론 토양이 오염되면 자연스럽게 지하수도 오염될 것이다. 역시 2m가 안 되는 지점에서 각 가정과 연결된 가지관도 이상이 발견됐다. 하수구 본관과 각 가정과 연결되는 가지관이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았다. 이음부의 틈에서 새어나간 생활하수가 역시 토양 속으로 흐른다. 이것이 신도시 분당의 땅속 상황이다. 이음부가 많이 벌어져 있고 그 이음부로 물이 유출이 돼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당이라는 그래도 좀 신도시 중에서는 제일 모범적인 도시인데 이런 도시가 이 정도면 다른 도시는 뭐 말할 나위도 없죠. 다른 도시의 예외는 더 심각한가요?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전에 관을 묻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심각하죠. 제작진이 입수한 울산시의 하수관 화면. 여기서도 역시 여러 형태의 하수관 불량 시공 상태를 볼 수 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하수관은 한눈에도 파손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수관 불량 시공의 또 하나 사례인 역구배. 역구배야말로 하수구 불량 시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역구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하는 하수의 흐름을 막는다. 장기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음의 유형은 지그재그 시공. 하수관로가 직선으로 돼 있지 않고 지그재그 형태로 돼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량 하수관에 생활하수가 흐르면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 그리고 공장 용수나 축산 폐수가 흐른다면 그대로 산업공해가 되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불량 하수관거가 지하수 오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실체가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하수관거에 의한 그 지하수 오염 우려에 대한 상황은 지하수 전문가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객관화된 자료에 대한 발표라든지 학술적인 자료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의 4배나 초과된 경북 청도의 지하수. 농약이나 비료가 오염의 1차 원인이었다. 그러나 지하수 오염을 더욱 부채질한 것은 잘못된 시설이었다. 충격층의 오염 물질들이 고스란히 지하수에 스며들게 시공된 것이다.
초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내에 공기가 유입되고 그 공기가 캐싱 하부의 약한 한반을 풍화시킴으로 해서 풍화작용이 진행되면 공백이 유실되고 따라서 그쪽에 공격이 발생되면 그 이후에는 투수층에 오염된 지표수들이 공대로 유입되는. 이게 150m짜리 건조기입니까? 청도군 신봉리의 먹는 물이 생활용수로 전락하고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만든 시설이 못 쓰게 된 상황. 우리나라 농촌 지하수 오염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귀뚜라미가 나온 도시 약수터. 이곳에서도 지하수 공사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많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관행처럼 뚫어놓은 스트레나 관정. 이것을 통해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것이다. 대표적인 지하수 공사 부실의 한 형태인 스트레나 관정은 충족층의 오염원들을 지하수 속으로 그대로 스며들게 한다. 주변의 지표수를 곧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케이싱 표면을 산소나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스크린을 제작해서 주변의 오염된 물이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엔 물량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지하수 불량 시공이 지속되온 배경에는 잘못된 공사 관행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수량은 물론 수질이 확보돼야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20에서 하루에 300톤이면 300톤, 200톤이면 200톤 하는 물량 계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폐공을 발생하고도 정상적으로 처리 안 하고 버리거나 했던 게 아마 지하수법 이전에 굉장히 많이 난립됐던 게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수 관정은 공식적으로 신고된 것만 127만 공. 그러나 일부에서는 300만 공까지 보기도 한다. 밀도로 따지면 세계 1위다. 지하수 폐공은 수질오염의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식수로 쓰다가 수질 악화로 발생한 폐공, 수량 확보 실패로 발생한 폐공, 이게 언제 만든 건가요, 이게? 물이 안 나오니까요. 물이 적기는 게 수량이 적고. 이게 이제 또랑물을 품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마을에 이런 폐공들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지나다닐 때 보면은 한 10대 개. 폐공과 함께 발견된 지하수 공사의 흔적들. 온천 개발 실패로 10년 동안 이렇게 방치돼 있다. 노다지를 차려다가 저걸 실패해도. 온천공으로 이제 팔았던 것을 저 방치돼 있었던 것을 이게 주민들이 집을 지면서 이걸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뭐 지표에 오염물이 좀 있더라도 그 지표의 그 토양층에서 자연 여과되든지 아니면은 또 뭐 자연적으로 분해됨에 따라서 그렇게 그 깊은 침도까지 들어가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폐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깊은 심도까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오염의 이제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폐공의 오염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상부에서 직접적으로 대수층을 오염시키는 경우, 그리고 충족층의 오염물질이 대수층으로 흘러가는 경우다. 해마다 겪는 홍수의 피해액은 기하학적이다. 그러나 폐공을 통한 지하수 피해는 관심조차 없다. 낮은 지역에 이제 그 지하수 폐공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적절하게 상부에 그 보호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그 열려진 상태로다가 폐공이 방치했을 때 그 홍수가 되면은 이제 오염물질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오염물질에 의해서 오염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달 감사원은 전국 각 시군 감사 결과 우리나라 폐공이 100만 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2년부터 폐공 찾기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처리된 폐공은 600여 건밖에 되지 않는다.
아직도 땅속에서는 100만 개의 폐공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2005년 5월) 13명의 암 환자가 발생한 원성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오염된 물에 노출돼 있었다. 주민들은 이 물을 끓여 먹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다 어떻게 당황할 거예요. 떠다가 먹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해요. 8년째 위암을 앓고 있는 양승수 씨 또한 정수기에만 의지한 채 이 물을 먹고 있었다. 물이 안 좋다고 하니까는 걸려서 먹으려고 지하수 지하수 먹고 살아야 되니까. 2004년 여름에 실시한 주민 건강검진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안티몬과 암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공정성을 기한다면 사실 그런 정부기관이나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그런 단계를 밟아서 조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부와 충청남도는 이 사안을 국립암센터에 의뢰했다. 주민들과 녹색연합은 안티몬과 암과의 연관성 여부가 밝혀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국립암센터는 암 발생 빈도만을 조사했다. 환경 역학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성리의 지하수 오염의 의문이 제기된 지 5년이 지났다. 연기군과 충청남도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안티몬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먹는 물 기준이라든지 지하수 기준이라든지 폐기물 관리 기준이라든지 토양보존법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데 하나도 없잖아요. 뺏으기 자체가 없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안티몬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의 입장도 충청남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까지 아직 안티몬에 대해서 충분히 이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안티몬의 인체 위해성 정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발병과의 인과관계 규명, 또 국내에서 검출되는 빈도라든가 사용되어지는 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더 연구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 기준 항목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가기관이 규정을 따지고 있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고향을 등지고 있었다. 병을 고치기 위해 또는 병을 피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가 규명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피해는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원인자 규명과는 별도로 우선 문제가 있는 곳은 시급하게 공적인 어떤 자금을 투입해서 그 피해를 줄여나가는 정화 처리 이런 게 필요한데 1999년 우리나라 지표수 대비 지하수 예산은 불과 2.4%. 지하수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지표수 대비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금년 2005년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수자원 관련 예산이 건교부에서 제시한 예산을 보면은 1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하수 관련 예산은 121억 3천만 원. 그래서 예산으로 보면 0.7%로 굉장히 빈약한, 그래서 지하수가 체계적으로 개발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그 유지 관리되거나 좋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수 문제를 전담하는 국가 관리 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수량과 수질 담당 부서가 다르고 민방위 급수 시설이나 온천도 나뉘어져 있다. 당연히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각 시군으로 갈수록 이 현상은 더욱더 심해진다. 저희 학계에서는 전부터 우리나라의 지하수를 관리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기관의 지하수 관리 기관이 명문화가 돼서 지하수과, 지하수계 이런 데가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수자원정책과에서 지하수를 정책 조정을 하죠. 전체 수자원 개념에서 지하수를 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지하수 법을, 모법을 관장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는 양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하게끔 법에 되어 있어요. 지하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생긴 문제점은 온천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번성기를 구가하던 7, 80년대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이곳엔 온천물이 넘쳐나고 있다. 고객 유치를 위한 각종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 옛날 부곡온천의 향수에 접근한다. 이곳의 온천수는 100%가 지하수다. 수영장 물 역시 온천물이다. 온천수 가격이 수돗물 가격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모든 물이 온천수로 쓰여지고 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서까지 온천수를 쓰고 있다. 그 일부 업주에서는 온천수가 상수도 요금보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해서 상당히 물을 허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또 일부 업체에서는 심지어 화장실에도 온천수를 사용하는 1972년 온천수를 처음 발견할 당시만 해도 땅속 5, 60m에서 온천물이 솟아났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부곡온천의 물은 예전 같지가 않다. 이곳에서 온천물이 터지고 그 명상이 높아지자 인근 땅 주인들은 하나둘 온천 관정을 파기 시작했다.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 중인 관정 수만 120여 곳. 관정 심도가 무려 400~500m나 내려가 있다. 천년, 만년 정도의 지하수 유동 체계 속에서 보존되어 있는 이 자원들이 최근 30년 사이에 다 채수되어서 모욕물로서 버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원을 다시 이제 회복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제도 개선과 개발자들이 관리해서 총체적인 개념에서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유입량을 고려를 한 개발량을 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양은 10인데 쓰는 양은 100, 1000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부곡은 다시 원상 회복을 하려면은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우리 당대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여파로 주변 마을엔 물이 말랐다. 부곡온천 이웃 마을 사창리. 정겨웠던 마을 사람들의 우물터는 물이 마르고 오염이 됐다. 지금은 멀리 밀양댐 물을 먹고 있다. 주민들은 옛날 좋았던 물을 잊지 못한다. 겨울에는 뜨시고 여름에는 찼고 이런데 이제 온천에서 이제 물 그대로 파놓고 나니까 막 물이 막 없어져요.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지하수의 난개발로 인한 고갈의 사례는 해안 도서 지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남해의 아름다운 섬 완도. 대부분의 섬 지방들은 먹는 물을 지하수에 의존해 살고 있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연례 행사처럼 해마다 식순환을 겪어야 했다. 섬 지역의 먹는 물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들의 골칫거리가 됐다. 완도의 지하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바닷물이 침투했다. 식수는 물론 빨래조차 불가능해졌다. 이 바가지에다 떠서 놔두면요, 이 소금식으로 떠서 한참 놔두면은 소금식으로 이렇게 딱 절었어요. 그렇게 전혀 먹을 수가 없는 정도죠. 완도의 지하수에 해수가 침투한 것이다. 계획과 통제 없이 마구잡이로 퍼올린 결과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뽑아 올릴 수 있는 물량은 그 부지에서 하루에 100톤 정도인데 자기가 필요하니까 하루에 150톤이고 200톤이고 뽑아버리면은 그럼 과도하게 채수했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있는 그런 어떤 바닷물이 점점 밀고 들어와가지고 해수 침투가 이루어지고 한 번 해수 침투가 이루어지면은 해수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쉽게 물러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지역 일대 집안에 전부 해수가 침투되는, 그래서 오염시켜버리는. 그렇다면 완도군은 먹는 물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그 대안은 저수지였다. 완도군은 이와 같은 저수지를 계속 만들어야 할 실정이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숙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저수지를 만들어야 할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수지를 만들어 먹는 물을 해결하고 있는 완도군. 앞으로는 비상급수로 지하수를 보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독일 뮌헨. 독일은 물 사용량의 70% 이상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뮌헨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빅투알리엔 광장. 이곳에는 대낮에도 맥주를 즐기는 독일인들로 가득하다. 광장 한가운데는 시민들을 위한 식수대가 마련돼 있다. 물론 지하수다. Ja, ich trinke das Wasser gern, weil das ist Münchner Stadtwasser und das kommt ja aus dem Loisachtal und ist ein sehr gutes Wasser und hat eine sehr gute Qualität und ist besser wie so manches gekaufte Wasser. Es schmeckt klar und frisch und macht auch wahrscheinlich lebendig. 2차 대전 후 독일은 경제 부흥에 힘을 기울이면서 환경은 급격히 악화됐다. 수질이 악화되고 출산율마저 저조해졌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들은 비싼 정수기를 들여놓거나 물을 끓여 먹지 않는다. 그냥 믿고 먹는다. Sie machen jetzt mit dem Leitungswasser auch Tee. Ja. Machen Sie gar keine Bedenken? Nein, das ist ganz reines Wasser und es wird sehr intensiv geprüft. Ich vertraue da voll auf unsere Stadtwerke. 이곳의 물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지하수다. Sie haben vorhin Ihr Kind ein Trinkwasser, Leitungswasser als Trinkwasser gegeben. Machen Sie da gar keine Bedenken? Nein, haben wir auf gar keinen Fall. Wir sind hier in der glücklichen Lage, dass wir sehr hochwertiges Wasser zur Verfügung haben, das man ganz bedenkenlos trinken kann. 뮌헨시 외곽에 위치한 뮌헨시 수도국. 시민들의 먹는 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다. Tankquellfassungen im Mühltal und in Gotzing wurden folgendermaßen aufgebaut. Ein Ableitungsstollen wurde zwischen 300 und 600 Meter im Berg vorgetrieben. Quer dazu wurde ein Sammelstollen, Leerstollen dazu gebaut. 뮌헨의 지하수는 산에 뚫어놓은 여러 개의 관을 통해 모아진다. 빙하가 녹아 알프스 산맥을 타고 산속의 관정을 통해 모아지는 것이다. 공장이나 농장 등 오염 발생원이 전혀 없는 알프스 산맥. 당연히 이 물은 최상의 지하수다. 이곳은 집수정이다. 주변에 전혀 오염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곳 집수정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 이곳에선 염소 소독과 같은 화학약품 처리는 전혀 하지 않는다. 철이나 망관과 같은 물질들을 산화시키는 과정만 거친다. 거품이 그 역할을 한다. 저장 탱크 안에 기둥이 많은 이유가 있다. 물은 기둥과 만나면서 자정작용을 하고 있었다. 일종의 필터링 과정이다. 물은 다시 거품을 일으키며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물속의 산소 부존량을 높인다. 물리적인 자정 과정만을 거친 물. 이 물은 이제 가정으로 보내질 것이다.
최종 소비자인 가정에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원수가 깨끗하고 처리 과정이 위생적이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었다. 지하수 관정 내부 역시 이들이 주목하는 부분. 관정 내부의 구조는 청소를 위해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뮌헨 시립 에너지관리사업소. 이들은 취수원에서 가정까지 모든 과정에 오염원이 침투되지 않는지를 감시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시민들에게 최적의 수질을 갖춘 지하수를 보급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Wir führen also 14.000 mikrobiologische Proben und etwa 3.000 chemische Proben im Jahr durch, damit die einwandfreie Qualität des Trinkwassers gewährleistet. 독일이 식수의 70% 이상을 지하수에 의존하는 것은 지표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강물은 생태계를 위해 남겨둔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지하수 이용률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11%에 불과한 실정. 댐 건설은 경제 부흥이라는 명분에서 출발했다. 홍수를 막고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댐 위주의 개발이 지속되면서 지하수와의 균형이 무너졌다. 예산의 배정 그리고 음용수 의존율 모두가 지나치게 지표수 위주의 정책이었다. 극심한 가뭄이나 홍수가 오더라도 지표수 자원은 쓰기가 불편해지고 또는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에도 이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지하수 자원은 소위 대체 수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거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물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입니다. 지표수와 달리 지하수는 가뭄이나 홍수, 수질사고, 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귀중한 대체 용수다. 지하수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진직 유엔에서 2011년 그러니까 불과 앞으로 6년 뒤입니다. 이때 세계 8대 물 기금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수자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거기에서도 보면은 2015년까지 해서 26억 톤 정도 물이 부족할 걸로 그렇게 장기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현황은 당장 내년 2006년부터 물 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날 걸로. 지난 임시국회에 2005년 5월 31일 국회의원 회관에선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지하수 보전 관리 업무 협력단 발대식. 지하수 관련 공무원들과 종사자들이 함께 우리나라의 지하수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인 것이다. 방치되고 있는 지하수 폐공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 그리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그 지하수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그 업무 협력을 주로 하게 됩니다. 지난 4월 통과된 지하수법 개정안은 지하수의 공개nhập 도입과 시설 관리 규정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에 새로운 기원이 열린 것이다. 새로운 지하수법 개정안은 관정 청소를 의무화했다. 이 과정을 통해 온갖 오염 물질들이 깨끗하게 제거가 된다. 그동안 방치돼 있던 시설들이 햇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공공성이 강한 지하수 시설은 연 1회,
이와 같은 관정 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뭐 국내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 같은 경우도 지하수 심정에 대해서는 매년 청소 및 시설물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관정,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정부터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는 생각이다.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는 100만 개 이상의 지하수 공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우물 지하수공을 개발한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있는 공들을 다시 복원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수 학계와 업계를 중심으로 상부 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상부 구조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이미 상당히 구체화돼 있다. 오염 경로의 60~70%를 차지하는 관정의 상부. 이곳에서부터 완전히 오염원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지하수 관정은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따라서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평택시 대반 2리. 마을 공동 급수시설에 대한 대수술이 진행 중이다. 벌레 등 각종 오염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부 시설을 모두 뜯어냈다. 평택시는 올해 10억 원을 투자해 27개의 마을에 상부 관정 교체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3~4년에 걸쳐 평택시 관내 모든 시설을 교체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끓이지도 않고 그냥 생수로 먹어도 물이 그렇게 좋아요. 식수가 해결되니까 올 마을 분들이 다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잘 먹고 있어요. 경기도 포천시는 또 다른 형태의 마을 공동 급수시설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하수 관련 전문 공무원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점을 위탁관리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쪽에 그 필터 라인은 역세를 하게 됩니다. 계속 청소를 해가지고 오염 물질이 쌓이는 것을 배출하게 되는 거죠. 해당 업체에서는 오염된 물을 원천적으로 정수를 하고 물탱크도 새로 설치했다. 예전엔 마을 이장이 관리하던 물탱크를 업체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 만들어만 놓고 방치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위탁 관리를 한 후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었다. 별 부담 없이 야채를 씻고 오염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 물 맛이 어떻습니까? 물이요 전에 같지 않고 단맛이 나면서도 좋으네요. 예, 옛날에 어땠어요? 옛날에는 녹내도 나고요. 찝찝한 맛도 있고 그랬어요. 포천시는 2005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마을 상수도 관리 실태 평가 부문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지역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인정된 것이다. 강원도, 충청도, 경상남북도 쪽에서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사례를 현장을 좀 보고서 거기서 자기네들도 이제 그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올해 1조의 예산을 투입, 하수 관거 정비 사업을 할 예정이다. 하수 관거 보수 후의 모습이다. 이제야 정부가 지하수 보존에 조금씩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지하수 자원을 포기하고 어디서 수자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외국에서 물을 극단적으로 말해서 수입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적어도 우리나라 땅에 있는 우리 물을 좀 더 잘 관리해서 앞으로 그 미래 우리 그 다음 세대 그 반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지하수를 보존하는 그런 정책, 그다음에 그런 정신, 뭐 생각 이런 것들 이번에 한번 다시 새롭게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먹는 물의 대안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생명수인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 지하수를 사각지대에 방치해놓았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천년 내지는 만년을 보내온 지하수. 그 지하수가 오염과 고갈에 직면해 있다. 깨끗한 지하수를 되찾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